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해서 오늘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5분쯤에 서울행정법원에 판결이 있자 한 40분쯤 뒤였죠. 5시 10분쯤에 대검찰청에 출근을 했습니다. 업무 복귀가 됐는데요.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제 예측이 틀릴 때마다 사실은 기분이 좋은데요. 저는 서울행정법원에 윤석열 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더 높다 가능성이 이렇게 봤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업무 복귀를 시켰습니다. 반갑고요. 제가 윤석열 총장이 승소하지 못해도 좋다. 그렇지만 우리 판결문은 대부분 양측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주변이 듣도록 이렇게 판결문은 작성이 되죠. 추미애 측이 법무부 측이 주장했던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법익 실익이 없다. 사실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이제 4일로 연기가 됐지만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다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될 이익이 있느냐라는 주장이 난 나름대로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또 지금 문재인 정권의 분위기로 보건데 그래서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요.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지 못해도 좋다. 그렇지만 판결문에 윤석열 총장 측이 주장하는 지금 많은 국민들 검사들이 주장하는 그 이유만이라도 새겨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예측이 틀렸어요. 기분 좋고요. 오늘 판결문, 조미연 판사가 판결문에서 제가 정말 이건 감동이라고 봅니다.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꼭 이것은 판결문에 있었으면 조미연 판사가 사실은요, 이게 법적 실익이 별로 없다 또는 이미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걸 뒤집어 엎으면 또 다른 행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판결을 윤석열 손을 안 들어줄 수도 있고요. 또 재판은 어제 했지만 판결은 징계 이유로 미룰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문 내용에 제가 감동할 만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하고요. 일단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자 내일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될 추미애는 징계위원회 요청을 했으니까 위원장을 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냈습니다. 법무부 차관은 사실은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직무 배제 징계가 옳지 않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죠. 근데 또 이런 법원의 판결까지 나자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혼란스러워지고 또 윤석열 총장이 징계 사유도 모르고 징계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징계위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징계위가 4일 금요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제 추미애는 갈수록 지금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건데요. 제가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도 좋다. 윤석열 총장이 이 시점에서 직무복귀하지 않아도 좋다. 제대로 된 판결이라도 내려달라. 이런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직무복귀를 허용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주로 판결문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건 지금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는다. 윤석열의 조금 미안하지만 이 고통은 말이죠. 징계위원회가 결국은 열리게 될 테고요. 또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윤석열은 수사를 받게 될 거고요. 윤석열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7월까지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고 법적 투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번 재판에서 최소한의 그 판사의 판단력을 듣고 싶었던 것은요. 앞으로 있을 윤석열의 그 법적 투쟁에서 첫 재판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게 판사가 내리는 이 첫 재판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이 판단은
윤석열의 징계 사유에 대한 그 본안 재판, 본안 심사는 아닙니다. 그 징계 사유가 옳으냐 그러냐는 아닙니다. 직무 배제 판단을 한 게 옳으냐 그러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직무 배제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그걸 하면서도 본안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본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했다는 점이 이번 이 판결에 드러납니다. 그 드러난 그 두 가지 이유가 제가 감동적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이전에요. 윤석열 총장 아주 지난 6일 동안 아주 힘들었죠. 그래서 오늘 대검찰청에 오후 5시 넘어서 출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했는데 국민이란 말을 굳이 쓰지 않았죠. 뭐 정치적 중립성 얘기하니까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했고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했고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헌법 정신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겠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 다음에 곧 이어서 SNS를 통해서 전국 검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한 검찰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측 반응도 나왔죠. 추미애는 지금 계속 4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니까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상식적이라면 추미애를 경질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 사표 낼 게 아니고 이건 장관이 사표를 내고 경질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징계위를 하지 않는 게 맞는데 지금은 비상식이 통용이 되니까요. 청와대는 사법 판단에 대해서 어떤 멘트를 하기도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번 조미연 판사가 내린 판결에서 제가 주목하고 감동받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검찰총장 자리는 잠시도 비워두기 힘든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검찰의 업무 일을 위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빨리 회복시켜 줘야 될 실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연기되긴 했지만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되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총장의 자리는 정말 절차나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라고 판단되기 전에는 빨리 검찰총장 자리는 회복시켜줘야 한다. 비워둔다면 그것은 공익에 위배된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이익, 공동체 이익을 얘기했죠. 이런 게 공동체 이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이 부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견해를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필요가 있다.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현저히 어기고 정말 일탈된 행동을 할 때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 하지만 최소한에 거쳐야 한다. 그 이유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은 정말 헌법적 가치로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견제 필요하다. 검찰총장이 견제 받지 않는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신입니까? 아니죠. 왕과 대통령도 일탈된 행동을 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할 때에는 그건 맹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 그건 왕이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일 수 없는 거죠. 하물며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고 중립성을 어기고 일탈한 행동을 하면 그건 법무부 장관은 아니라 국민이 나서서 누가 국회에서 나서고 누가 나서서라도 견제를 해야 되죠. 하지만 다른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내용이 근거 없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규제하고 견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에 거쳐야 한다. 저는 아직 한국의 사법 정의는 살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총장은 좀 이렇게 제껴놓고라도요.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 때 그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저런 분들이 있어서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 소리 없이 저런 분들이 각 분야에서 자기의 몫을 다해줄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와 있다. 선진국의 길목을 넘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조미연 판사요. 그 판결에 제가 그 두 가지 점에서는 감동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윤석열 총장이 직무 복귀한 것은 반갑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앞으로 문재인 정권은 특별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여당 의원들이 이것은 본안 소송이 아니고 직무 배제에 대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본안 소송, 징계위에 가면 내용은 다르다. 징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 징계 절차를 밟고 나면 또다시 윤석열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취소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에 비해서는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끝까지 내쳐야 되고 찍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겠죠. 공수처도 또 설립이 되니까요. 대통령의 결단이 없는 한은 윤석열의 고통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요. 자신이 이야기한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뒤에는 그래도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전체 검사들, 양식 있는 많은 국민들이 뒤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아주 감동적이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윤석열 관련된 기사는 올라올 때마다 그때그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